일단 오늘 송영길 대표는 개항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밝힐 했는데 이건 이제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였고 네.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에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조국 대표에게 건네는 그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따뜻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했는데 네. 약간 좀 박수현 대변인이 너무 말을 아낀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 어색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봐도 되게 어색해 보인다. 네.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네. 찍은 사진이죠. 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눈부터 마주치는 게 아니고 네. 정청래 대표가 네. 고개를 못 들고 일단 손부터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얼굴을 어떻게 마주쳐야 되나? 한 0.1초 고민한 흔적이 네. 보여요. 이때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기 전이에요. 근데 이때 정청래 그 대표는 물론 이제 합당 그 파동의 와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보다도 송영길 대표를 소개하니까 아주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가 와 환호성이 터지면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냥 뭐 이렇게 산발적인 박수 또 심지어는 또 뭐 한 자중에서 한 분은 일어나서 또 뭐 정청래 똑바로 해 그러면서 또 막 야유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너무 대조가 됐더라고요 이날. 때는 송영길 대표가 이게 무죄 선고를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했던 상황인데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어색했을 것 같아요. 예. 자, 황희 전략공천관리위원장. 그런데 임명 과정이 사실 최고위 내부에서 네. 그렇게 꼭 순탄치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요? 언론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황희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임명합시다. 최고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던졌대요. 근데 왜요? 굳이 왜 황 의원을 물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3선 이상 한 의원들 중에 아직까지 당에 좀 약간 좀 중요 직책을 좀 배려 못한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황 의원이 있더라. 네,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는데 네. 너무 그 이유가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너무 설득력이 없죠. 네. 아니 전략공천관리위는 당에 이제 전략을 짜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지. 그렇죠. 정무적으로 나눠주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선거 잘 치러야하는 게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아니 뭐 삼선 의원 중에 뭐 자리 배려 좀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분은 저 문화부 장관까지 했으면 된 거죠. 뭐. 그래서 그 논리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이분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 개혁 뭐 여러 가지 행보를 같이 맞춘 적이 없지 않냐.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재명 대표 예전에 이제 검찰이 체포해서 가두려고 할 때 그 중차대한 시기에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네. 이런 거 동참하고 네. 네, 저거는 사실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사실 좀 비수를 꽂은 거죠. 꽂는 저기에 등장하는 저 단어죠. 의원들 몇 면을 보세요. 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아니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분의 권위가 살겠냐. 설사 전략공천을 누군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황희 의원이 결정했어? 이게 당내에서 이게 권위가 서겠냐라고 네. 문제가 크게 있었지만 다만 최고위에서 그때 워낙 그 뭐 당내 이제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논쟁하다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그때 총선 때 네. 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제 그 의정 활동 평가를 하잖아요. 이분이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아가지고 개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 하위 20% 평가받은 분들은 사실상 공천 탈락 대상이었고 이재명 사전에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주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명예롭게 이제 그 좀 불출마 선언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본인이 아마 불출마도 고민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다른 유력한 경쟁 후보가 불이탈을 맞고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참 엄청나게 관우는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분이 전략공천위원장을 맡는다고 얘기한다면 당내에서 무슨 영이 쓰겠습니까?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 가결될 당시에 그 제가 이제 들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자꾸 연상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모 중진 의원이 이제 그 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공교롭게 되게 이 가결파 의원들이 대부분 다 그 양정철 씨가 이제 공천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정철 씨를 만나가지고 좀 설득을 좀 부탁을 해요. 네. 그때 양정철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걸 이제 비대위 체제로 좀 전환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정철이 비대위원장을 좀 만만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비대위를 주무르면서 공천을 다시 공천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옥중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옥중 결재를 하나 있더라도 내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제 무효로 그쳤는데 뭔가 이 황희 위원장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양정철이나 이런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뒤에서 좀 주무르기 가장 좀 편한 만만한 그런 인물을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앉힌 게 아닌가. 예. 최근에 이제 민주연구원 네. 부원장에 이제 임명됐다 철회된 이진년 씨. 네. 이진년 씨도 이낙연 캠프에서 아주 맹활약했던 예. 이재명 담그기 설거지 부대 부대장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지역 주민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 정도 급이 아니잖아요. 이진년 씨는 네. 김용 부원장이랑 급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권에 아무런 사실 권위도 없고 그런 분이 갑자기 이게 문정복이 추천해서 부원장이 됐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 무슨 개파 나눠 먹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뒤에 다른 실력자가 추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진년 씨가 양정철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년 씨가 갑자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것도 양정철의 어떤 밑그림 속에 벌어진 건지 그리고 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도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낙연 지지 선언을 하셨던 분이에요. 계속 이 이낙연, 양정철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민주연구원장이 되고 부원장이 되고 그리고 전해철의 측근인 황희 의원이 갑자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게 정청래 대표의 뜻으로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지금 보이지 않는 다른 대표가 또 있는 거냐. 아무튼 당내의 중요한 자리들이 정청래 대표가 임명하는 중요 자리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네.